한나라를 공포로 물들인 예측 불가능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서슬 퍼런 위세 앞에 당대 최고 실세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던 역사상 가장 문제적인 군주로 평가받는 인물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절대자가 한 여성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조종당했다면 그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대다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남다른 기회를 그 이유로 추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기묘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군주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상처를 집요하게 공략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남자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한 여인 장녹수의 놀랍고도 치밀했던 심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녀의 출발점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기 어려운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에 있었으나 어머니가 노비였기에 그녀 또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혈통이 곧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어진 미래는 뻔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누군가의 재산으로 살거나 아니면 재주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었지만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춤과 노래를 익히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의 재능이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춤과 노래는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천대와 빈곤이라는 현실에서 살아남고 이 지긋지긋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낸 생존 도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저 나이 들고 용모도 평범한 여인이 헛된 꿈을 꾼다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절망 대신 언젠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서늘한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최고가의 사줄단 한 사람을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왕좌에 앉아있던 군주는 극심한 불신과 외로움,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오직 그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과 그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워하는 자들뿐이었습니다. 왕의 친척이 주관한 연회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화려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교태를 부렸지만 그녀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 비친 왕은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미성숙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깊은 마음의 병과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립감. 그가 내뿜는 폭력성은 사실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대신 그의 가장 취약하고 병든 부분을 공략하여 그를 완벽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왕에게 아첨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어린아이 대하듯 통제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는 파격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시대를 뒤흔든 위험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왕의 분노 앞에서 숨죽이고 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그 분노의 근원을 파고들어 왕의 마음 자체를 소유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녀는 폭군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해주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광기마저 휘어잡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단순히 군주의 기분을 맞춰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군주를 한 명의 인간으로, 더 나아가 상처 입은 아이로 대하는 대담함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습니다. 신하들조차 벌벌 떨게 만들었던 왕의 폭발적인 분노 앞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그를 나무라며 질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왕을 존칭으로 부르는 대신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며 그의 폭주를 제어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접근법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왕을 더욱 고립시킬 때 그녀만이 유일하게 그의 감정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나아가 그 감정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 했던 것입니다. 폭군을 향한 그녀의 거침없는 언행은 역설적으로 군주에게 전에 없던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깊은 갈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보호자의 얼굴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천진난만한 아이로 변신하여 군주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서 일부러 어눌한 말투를 쓰거나 아이처럼 굴며 그의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군주가 권위를 내세우려 할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치며 왕과 신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기묘한 이중성은 군주로 하여금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군주에게 어머니이자 여인이었고 친구이자 가장 흥미로운 놀잇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권력자가 갈망하는 단 하나의 것, 바로 어떤 계산도 없이 자신을 받아주고 함께 어울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녀의 곁에서 군주는 비로소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고 어리광을 부리는 평범한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완벽한 심리적 지배가 점차 개인의 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왕의 뜻이 되었고 그녀의 사소한 감정 변화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군주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무대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던지는 농담에 중신의 운명이 갈리고 그녀의 사치를 위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발판 삼아 그녀의 일족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았고 그 위세를 믿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군주의 폭정과 그녀의 탐욕이 결합하면서 나라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길들이는 그녀의 비범한 기술이 이제는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군주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그 무기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겨눌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절대 권력의 정상에서 두 사람은 함께 몰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그녀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왕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조언도 닿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비극의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환상에 취한 그녀와 그녀에게서 유일한 안식을 찾았던 군주. 이 기이한 공생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녀가 간과했던 것은 단 하나, 군주의 권력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대한 시대의 분노와 권력의 본질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만들어낸 화려한 세상 위로 역사의 심판이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라는 작은 성을 얻는 대가로 국가라는 거대한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이 되었고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반역으로 취급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녀로부터 시작된 사치와 향락은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었고 그 화려함의 이면에서는 백성들의 고통이 쌓여만 갔습니다. 군주를 완벽하게 통제하던 그녀의 기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 모두를 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되었습니다. 왕의 눈과 귀를 완벽히 차단한 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벽 너머에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거대한 공감대가 마침내 칼날이 되어 하나의 힘으로 응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군주에게 들려주던 감미로운 목소리는 분노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함성에 곧 묻혀버릴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주역을 결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거대한 북소리가 새벽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그녀와 군주가 쌓아 올린 위태로운 권력의 탑은 그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성난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절대 권력자였던 군주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희대의 여인 역시 한낱 죄인으로 추락했습니다. 군주를 어린아이처럼 다루던 그녀의 교묘한 화술도 왕의 마음을 녹이던 그 어떤 기술도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갑옷이 무참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마했던 그 모든 심리적 기법들은 그녀를 보호해주던 군주가 힘을 잃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노한 군중 앞으로 끌려나온 그녀는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을 떠받들던 이들의 조롱과 비난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정상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의 끔찍한 추락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더없이 참혹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망과 저주 속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 남자를 지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세상 전체를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말입니다. 한때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무정하고도 냉혹한 본질이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내면을 완벽하게 꿰뚫고 그의 심리를 정교하게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민심의 분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며 시작된 심리 지배 기술이 과연 그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녀가 군주에게서 얻은 부와 권력은 현실이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의 기반이었던 권력 자체가 영원 불변하지 않다는 진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은 듯합니다. 폭주하는 권력에 기대어 잠시 눈부신 꿈을 꾸었지만 그 끝은 결국 공멸이라는 비극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세상을 가지려 했던 한 여인의 비범한 능력과 그 비극적인 최후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